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행자님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레전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빈님. 네, 여행자님.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행자님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되게, 저는 그쪽 취향이 아닌데, 큰일 났네. 쩝쩝이네요, 완전. 좀 요런 느낌이네요. 이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행자님 끊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조금 아니죠. 당황해갖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쪽은 아니고요. 네. 예, 그냥 목소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런 느낌이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을 뿐이지, 절대 고백을 한 건 아니고요. 고백은 따로 할게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갑자기 스탠스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행자님 그래도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똘순이님의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예, 오늘도 똘순이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똘순이 만나기 전에 있었던.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 이게 영적으로 무섭다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똘순이는 영적으로 좀 무섭기도 했고 또 여러 생각을 하게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똘순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님이랑 외할머니랑 살다가 잠깐 고모님네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똘순이네 집안이 그 신모시는 집안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남편분이 기독교 쪽이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고모님이 기본적으로 똘순이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똘순이네 부모님이 남겨둔 보험금이 좀 있어서 고모님은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날름하려고 똘순이를 이제 자기네가 키우겠다고 좀 우긴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모님 경제적 상황이 똘순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똘순이가 이제 고모님네 가서 사는 걸로 했는데 고모님네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똘순이랑 동갑이거든요. 그 딸을 이제 갑순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똘순이 좀 그냥 대놓고 차별을 좀 받았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부터 쭉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똘순이가 되게 이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갑순이 걔는 평범한 게 아니라 그냥 못생겼대요. 애가. 예. 근데 둘 다 이제 여자애고 같은 집에서 자라니까 같은 학교를 가고 또 나이도 같으니까 학교에서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친척이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은 반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선처를 베풀었겠죠. 근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자 귀족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걸 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쁘실 거니까. 그럼요. 이쁜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보통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여자애들 중에서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쁜 여자만 보면 질투와 시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겠죠. 예. 갑순이가 극과이고요. 또 더군다나 동갑이고 같이 사는데 중학교 갈 때쯤부터는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똘순이가 성격이 좀 털털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잘 지내고 근데 그렇게 질투와 시기에 쩔어있는 애들이 보통 피의식도 많고 성격이 좀 꼬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똘순이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귀신 보는 걸 숨기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갑순이가 학교에 소문을 낸다던가 흔히 말하는 여우짓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오호.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귀신 보는 애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좀 왕따 비스무리하게 좀 당했고 고1 때쯤에 그 신을 이제 받기로 맘먹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악귀한테 시달리는 일은 없었대요. 왜냐면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느낌은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늘 자기 주변에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지독한 느낌의 악귀가 자기 주변에 오는 일은 없었대요. 근데 고등학교에도 갑순이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얘가 귀신을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쁘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남자애들도 있고 그냥 성격이 털털하고 하니 요새 말로 걸크러시라고 하죠. 그러고 하니 또 여자애들이 걔랑 친해지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안 믿는 애들도 있고 오히려 좀 신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물론 그러는 것 때문에 거리 둔 애들도 있고
근데 똘순님이 그런 거 약간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신경을 안 썼대요. 네. 근데 갑순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 거잖아. 얘는 왕따를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괴로워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집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고2인가 고3인가 그때쯤에 이모님이 이제 똘순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똘순이는 이제 다시는 이 가족이랑 엮이지 않겠다. 이제 아예 연을 끊고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였다고 했거든요. 그때 무슨 큰일이 하나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었었고 대학을 갔어요, 똘순이가. 20살이 돼서. 근데 똘순이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줄 때는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었대요. 대학교를 갔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그 갑순이가 온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갑순인지 몰랐대요. 애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성형을 쫙 한 거예요. 근데 묘하게 똘순이를 좀 닮았대요. 근데 똘순이는 이제 지같이 이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처럼 해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그러고 나서 어차피 난 얘랑 연 끊었으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고 각자 살면 되니까 과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갑순이가 어느 날 와서 똘순이한테 사과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때 어려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래 어려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그러고 좀 풀었대요, 마음을 어느 정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갑순이가 또 여우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똘순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끼고 자기가 이제 사촌인 걸 어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똘순이는 그냥 이렇게라도 친해지려고 하나 보다 생각만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 묘하게 갑순이하고 똘순이하고 닮았어 이런 말도 하니까 근데 이제 갑순이가 맞다 우리 어려서부터 닮았단 말 많이 들었다고. 근데 똘순이 그때 속으로 생각했대요. 어려서부터 닮긴 뭘 닮아. 싹도 고친 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지 친척이니까 뭐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갑순이가 똘순이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좀 비스무리해지고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스무리해지고 전체적으로 비슷해지는 느낌이 났대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뭔 상관이야 했는데 여자분들은 그거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쓰인대요. 근데 이걸 어디 가도 말하기 좀 그렇고 말을 안 하자니 너무 신경 쓰여 스트레스 받고 말을 하자니 자기가 좀 짜친 사람처럼 보이고 안 그래도 좀 그걸로 이제 거슬리고 있던 와중에 그 갑순이가 동아리 MT를 했나 과 MT를 했나 하여튼 MT 가서 술 취한 척을 하고 똘순이가 귀신 본다는 둥 뭐 무당 이런 얘기 막 했다는 거예요. 똘순이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갑순이가 자기가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미안하다고 똘순이가 그때는 그냥 대놓고 말을 했대요. 너 안 취한 거 안다고. 갑순이가 무슨 소리냐고 나 취했었다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이제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서 그동안 쌓였던 것도 터지면서 네 말대로 나 귀신도 보고 신발도 좋다고. 네가 소문내는 거 이상으로 내가 신발도 좋고 감도 좋고 너 안 취한 거 안다고. 근데 너 한 번만 더 그딴 짓거리 하면 너 이제 나은 척하지 말라고. 그냥 친척이란 말도 어디 가서 하지 말고 나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라고. 한 번만 더 나은 척 한다거나 내 얘기하고 다니면 네 말대로 난 무당도 할 거고 신발도 좋으니까 너한테 지독해서 갖다 붙여주겠다고. 기대하라고. 물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대요. 네.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걔는 모르잖아요, 갑순이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안전히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똘순이들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똘순이가 좀 성격도 좋고 좀 이쁘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많이 꼬이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부터. 근데 이제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래요. 똘순이가 중학교 때부터 남자를 후리고 다녔다는 둥, 뭐 원구절 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갑순이와 함께 똘순이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고 시기와 질투한 애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죠. 애가 좀 남자애들 끼부리고 다닌다는 둥, 아니면 뭐 선배랑 친해지려고 잠자리를 갖는다는 둥, 뭐 이런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데? 선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똘순이가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갑순이한테 이제 한 번 더 경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예. 근데 이제 갑순이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당당하게 나오길래 그냥 꺼지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있는 강의실에서 똘순이가 한번 뭐라 했다 했었어요. 사람들 보게. 네, 아예 사람들이 이제 다 있는 그 대강의실에서 자기네 과 사람들이 다 있는 거기서 한번 교수님 나가자마자 엄청 세게 뭐라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순이가 그 다음부터 학교를 안 나왔대요. 똘순이는 그 전에 만약에 그랬으면 좀 미안할 수도 있었는데 이미 여태까지 쌓여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지도 않았대요. 네. 그냥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모가 자기가 이모가 살고 있는데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뭐냐 뭐 했더니 고모 말로는 갑순이가 지금 죽으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모는 아니 딸이 죽으려고 그러면 병원을 가야지 여기서 왜 행패냐고. 근데 똘순이는 이제 그때 치결인 20살에 똘끼가 좀 있어서 아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건데 왜 여기 와서 아마 하냐고. 이제 아예 그냥 남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모고 뭐가 아니라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한테 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또 뭐라 하더래요. 네가 무슨 귀신을 붙여서 애가 죽어간다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자기가 갑순이한테 다 들었다고. 갑순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모는 진짜냐 이러고 있고 아니라고. 그리고 고모한테 아니 평생을 자기 딸밖에 몰라서 딸한테 속는 건 알겠는데 상식도 이제 없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어차피 고모 그런 거 안 믿지 않냐고. 예. 막말로 내가 그걸 진짜 했으면은 내가 고모한테는 안 붙이겠냐고. 고모랑 고모한테 먼저 붙이지 내가 갑순이한테 뭐하러 붙이냐고. 그래서 막 하니까 고모가 거기서 한참 막 난리를 치고 있었대요. 이제 이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단 알겠고 가보자고. 어쨌든 여기까지 그런 말 듣고 와도 깽판을 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럼 가보자고. 왜냐면 그 전에 뭐 얘를 데리고 병원 가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었대요. 근데 희한한 건 갑순이가 임신 중이었대요. 뭐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데 없다고 근데 임신 중이라고 축하한다고 막 이런 얘기만 있었으니까 예. 이 고모는 이미 딸이 학교도 안 나가고 방구석에 박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밖에만 싸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애가 죽으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똘순이가 자기한테 뭐 악귀를 붙인다고 했다도 저주란다 했다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뭔 소리냐고 병원을 가자 했더니 병원을 갔더니 임신을 했다 하고 그리고 너 뭔 짓을 하고 다냐고 막 뭐라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 그런 적 없다고. 그냥 집에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똘순이가 보낸 그 악귀들이 자기를 강제로 그렇게 했다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귀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귀접 형태가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임신되지는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건 근데 말이 안 되지. 예. 이때 이미 똘순이의 고모는 똘순이에 대한 그 미움 플러스에 외동딸의 갑자기 연애도 안 해보던 애가 임신해서 왔지. 사회생활, 학교생활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막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정신이 반쯤 나간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한테 와서 그 난리를 쳤겠죠. 그리고 똘순이하고 이모가 이제 갔대요. 갔는데 애가 방에 누워있는데 문을 안 열더래요. 그래서 고모가 데리고 왔다고 문 좀 열어보라고. 그래서 막 난리 치고 하다가 고모부가 와서 똘순이를 보자마자 막 화를 내더래요. 이모하고 똘순이한테. 근데 이제 똘순이 모아달라 해서 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럼 가자고 이모한테. 이모 가자고. 그러니까 이모가 아니라고. 저 사람들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이제는 사돈관계가 아니지만 이제 사돈이었잖아요. 원래는. 사돈도 잠깐 진정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방문을 따서 봤는데 애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근데 똘순이 눈에는 웬 잡귀라고 해야 되나? 잡귀 느낌은 아니고 잡귀보단 좀 세나 색정기 느낌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애매한 정말 말 그대로 잡귀였대요. 잡다한 느낌의 귀신이었대요. 그게 한 두세 개가 붙어있더래요. 쟤 저런 건 어디서부터 왔대? 참 더러운 거 붙어왔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모님이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더니 들어가시더래요. 그리고 뒤에서 고모부는 뭐하는 짓이냐고 막 난리치고 있고 고모는 정신 반쯤 나가서 얘네가 저지르니까 얘네가 처리하겠지 이러고 있고 똘순이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딸내미 단수 못해서 애 조져놓은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그러고 있다 나중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대요. 옆에서 너는 지져라 나는 신경 안 쓸란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모가 도와준다고 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고모는 옆에서 계속 난리치고 있지 쟤는 끙끙대는 와중에 자기 탓하고 있으니까 화가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이모 그냥 가자고 제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자고 그 말을 딱 하는데 이모가 자기를 딱 보는데 눈이 되게 동그랗게 떠지더래요. 그러면서 뒤에서 속된 말로 똘순이 내 눈이 되게 크게 들리더래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뒤에서 진짜 화가 난 얼굴로 자기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더래요. 똘순이는 솔직히 좀 억울했대요.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이 가족 때문에 지금 20살짜리 애가 10년 넘게 힘들어하면서 살았는데, 시달리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신이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구로 터벅터벅 가더래. 그러니까 이모가 또 비키더래요, 옆에서. 근데 잡기를 바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잡기 보고 약간 껴있으라도 호이호이 하니까 그 잡기들이 되게 겁먹은 표정으로 구석으로 가더래요. 그러고서는 그 갑순이 옆에 딱 서가지고 갑순이 배에 발을 하나 올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뭐하러 안 도와주고 가냐고. 그냥 여기서 다 죽이라고. 내가 지구 끝까지 보내주겠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얘네 다 죽이면 돼? 그리고 지구 끝까지 밀어내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또순이가 자기는 이제 우리는 말로 그냥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장난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 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이 빨리 대답하라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안 바란다고. 그냥 굳이 돕고 싶지가 않은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이모님을 쳐다보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도 그 신은 보이니까 그 신 쪽으로 고개를 꾹 인사하더니 그 이모님한테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계속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더니 이제 이모님이 결과적으로 얘를 이제 도와주겠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똘순이한테 이제 잔소리 좀 하시다가 신이 갑자기 그냥 휙 하고 사라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모님이 그 새 잡기를 이제 다 데리고 가겠다고. 근데 이모님이 이제 그 고모한테 말을 한 거죠. 예. 얘한테 분명히 잡기가 붙어있는 건 맞다. 근데 이 잡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아프다거나 뭐 그런 거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근데 절대 얘네는 얘를 임신시킬 수 없다. 이건 다른 문제다. 이건 따로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봐라.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쪽은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똘순이는 되게 뚱하고 있던 와중에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차라리 그럼 빨리 도와주고 빨리 가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똘순이가 이제 갑순이한테 가서 너 뭐냐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갑순이가 계속 끙끙대는 와중에 똘순이한테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진짜 내가 했으면 나 저런 거 안 붙인다고. 난 더 한 거 붙이지 저런 거 안 붙인다고. 뭐냐고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갑순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 예. 무슨 영화 보면은 필름이 타타타타타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타타타타 하고 좀 보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일인 것처럼 기억으로 좀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좀 보이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영화 보는 것처럼 딱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었던 일인 것처럼 기억이 난다거나 뭐 그런 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가 이제 보였던 걸로 그 갑순이를 좀 쪼았대요. 좀 쪼았더니 갑순이가 되게 놀라면서 입을 다물더래요. 또 너는 그냥 입 다물라고. 나 너 안 도와주겠다고. 저거는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고 이제 이모가 그 셋을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집 가던 길에 똘순이가 이제 이모한테 물어본 거죠. 네.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냐. 나 쟤네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아냐. 그랬더니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사람으로서는 너무 화가 난대요. 상종도 하기 싫다. 근데 내가 오늘 저 집 갈 때는 인간이 아니라 무당으로서 간 거라고. 그리고 무당으로서 가져야 될 감정은 연민, 그거 딱 하나라고. 딴 감정 다 버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고모나 고모부도 딸이 저렇게 됐으니까 불쌍해 보이고 너도 불쌍해 보이고 똘순이 너도 불쌍해 보이고 갑순이 걔도 너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애가 저렇게까지 망가진 건데 그것 또한 나도 불쌍해 보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것들한테 들어봐야겠지만 저것들이 쟤한테 붙을 정도면 제가 뭔가를 했다는 거고 그렇게라도 제 밥 한번 얻어먹겠다고 신발도 없는 애한테 붙어서 앵기고 있는 애 쟤네도 불쌍하다고. 난 딱 그거 하나 갖고 간다고. 인간으로서는 나도 막 화가 너무 난다. 근데 무당의 입장으로 갈 땐 그거 하나 감정만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똘순이가 좀 뭔가 깨닫고 그런 감정이 생긴 게 아니라 엮이면 도와줘야 되네. 안 엮여야겠다. 이걸로 얘가 좀 바뀐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엮이려고. 그리고 나서 이모님이 걔네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좀 물어는 봤었나 봐요. 근데 딱히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주셨고 대충은 말씀해 주셨는데 똘순이가 그냥 대충 들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나마 이제 갑순이랑 친했던 학교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대강당에서 막 뭐라 했잖아요 똘순이가. 근데 갑순이 입장에선 그때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똘순이 편처럼 보였대요.
똘순이가 이뻐서 똘순이 편이라고 하기에는 자기도 성형해서 이뻐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똘순이는 일반적인 한국인의 체형인데 자기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몸매도 좋아진, 그러니까 훨씬 외적으로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왜 똘순이 편이지? 그리고 자기는 되게 좀 조신하고 순수한 이미지인데 얘는 자기가 어쨌든 헛소문을 낸 거지만 좀 애를 쌈마이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나 뭘로 보나 자기가 더 남들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얘 편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아, 얘가 신기가 있어서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신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 간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지 나름대로 그냥 재단을 한 거예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신발도 뭐 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신내림 받겠다고 이제 막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인터넷 막 찾아보고. 그래서 얘가 좀 제대로 된 무당을 만나면 너 신발 없다고 신내림 못 받는다고, 아니면 아예 그냥 사기꾼을 만났으면 호두를 붙인다든가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얘가 어떤 되게 용하다는 박수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 박수가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실. 아, 그런 사람 많지. 그냥 사기꾼이에요. 귀족분들도 이제 당집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기꾼들은 말할 때 딱 티가 나요. 그 콜드리딩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걸 잘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수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이미 신발 없어서 신내림 못 받는다고 이 무당 저 무당한테 듣고 왔어. 그러니까 너 신발 없다고, 그래도 너 신내림 못 받는다고 이렇게 대충 비스무리하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갑순이가 특히 방법 없냐고 막 매달리니까 예. 이 박수는 갑순이의 원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냥 갑순이의 되게 이쁘고 좋은 몸매만, 현재의 모습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수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옛날부터 무당이랑 다른 남자들이 잠자리를 안 했던 이유가 그 무당이랑 관계를 맺으면 신발이 생긴다. 그래서 안 맺었던 거다. 근데 이게 좀 하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네가 너무 간곡해 보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잠자리를 갖은 거예요. 갑순이에도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던 거죠, 그냥. 미쳤다, 진짜.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남 컨셉 잡겠다고 무슨 산중에 있는 폐가 같은 데 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신발 올리기 좋은 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몇 번 관계를 맺었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무당을 찾아갔겠죠, 그 박수를. 근데 박수는 그거 애 곧 유산될 거라고. 헐. 그리고 그 내가 너의 신이 될 거다, 동자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진짜 아픈데 유산되려고 아픈가 보다 하고 병원 안 가고 버팅기고 있는 거고. 왜냐면 유산돼야 나한테 동자신이 온다고 믿고 있으니까. 와. 근데 또 그 산중에는 폐가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티가 났다고 하나? 이게 부정을 탄 거래요. 거기서 아마 거기 있던 애들이 따라왔을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똘순이가 이모님한테 들은 얘기랑 또 다른 친구한테 들은 얘기 종합해보니까 이거라고. 친구한테 들은 거는 걔가 박수 남자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애 임신하고 지금 했을 거라고. 네. 이 말을 들었고, 이모님한테 들은 거는 쟤 누군지 몰라도 사기꾼한테 속아서 흉가나 폐가 이런 데 가갖고 하다가 귀신부터 온 거라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람이랑 무당이랑 감정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네. 그리고 자기가 무당으로서 갔을 때 사람으로서의 내 감정을 내비치면 신이 얼마나 화내하는지도 알았대요. 네. 그리고 또 이모한테도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했는데 저는 너무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사람을 저렇게까지 미치게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었죠. 그러니까 시기와 콤플렉스에 빠져서, 피해의식과 콤플렉스에 빠져서 자기를 망가뜨린 짓을 한 갑순이도 미쳤지만 또 그걸 보고 이용해 먹은 그 박수도 내가 너무 무서운 놈이고. 일단은 이게 너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박수무당에 관련된 피해 사례나 이런 뭐 이렇게 당했다라고 저한테 엄청 많이 와요. 카톡이 이렇게 박수랑 자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나 사기당한 것 같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립니까,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무당은 그냥 100%, 1000%, 1000% 가짜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도 마시고 어떤 식으로 꼬시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이 얘기와 별개로 그냥 네. 제가 예전에 제 첫 시참 때 네. 저한테 얘기해준 그 직업이 좀 특별한 친구한테 들은 건데 어어. 자기가 사회부에서도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예.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귀신이 씌었다 생각해서 집안에서 이제 돈을 내고 구판을 벌이는데 그때도 이제 박수가 온 거죠. 근데 이 애한테 씌인 귀신이 처녀 귀신이라고. 예. 얘 원 풀어줘야 된다고. 아, 그래서 설마. 얘 방에다 두고 내가 어차피 귀신이니까 남자 귀신 불러서 원 풀어주면 된다. 이러니까 가족들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애는 사실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현재. 지금 머리가 아프고 말이 아프고 둘 중에 하나 아픈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 부당이 남자 귀신을 불러서 자기 몸에 넣었다고. 이제 원을 풀어주면 된다고 해서 관계를 맺어갖고 그렇게 해서 신고 먹은 케이스도 있고. 많죠. 이거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이 이제 발달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예전에는 수도 없이 많았을 거고 그 얘기를 못하고 계신 피해자분들도 아마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랑 비슷한 걸로 들은 얘기가 몇 개 더 있는데 네. 돌비님의 방송에 생존을 위해서 말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죠. 당연히 무삭제판으로 갔을 때는 그냥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는 사실 자업자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신이 선택을 한 거고 사실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가 선택을 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갑순이 편을 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모님한테 이거를 여쭤봤을 때 이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세상에 분명히 귀신도 있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도 있고 도와주는 신도 있는데 네. 그거는 자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흔치 않다. 근데 이런 거에 되게 좀 매몰돼서 혹은 다른 어떤 좀 나쁜 감정에 매몰되면 사람들이 그 나쁜 감정에 매몰돼서 나쁜 선택들을 계속한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꼬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좀 영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순이도 사실 나쁜 생각에 피해의식이나 컴플렉스에 빠져서 나쁜 선택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속 쪽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저한테 어떠한 고민거리를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나오실 분이면 알아서 나오시고 법적 분쟁까지도 가요. 알아서. 근데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는 갈팡질팡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바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려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이모님도 카페에서 가끔씩 손님들이 오면 이모님이 이제 들었을 때 진짜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싶으면은 이모님이 이제 발 벗고 나서도 도와주시지만 대부분이 사실 인생 상담 느낌으로 간대요. 그래도 돈을 안 받는 것도 있고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가보면은 진짜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닌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예. 일단은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람이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면 이렇게까지도 변할 수 있구나를 한 번 더 알려줬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게 무서웠죠,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매력을 키우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굳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필요가 있나? 근데 사랑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좋은 말씀도 해주셨네요, 오늘. 오늘 여행자님 너무 좋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 무속 쪽으로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수 무당이든 아니면 그냥 여자 무당이든 상관없이 그런 쪽에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이런 쪽에 무당이 있다. 한마디라도 뭐 아무리 돌려서 그 얘기로 결론이 난다. 절대 그 사람은 올바른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선생님은 달라. 우리 무당님은 달라.
이딴 거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범죄며 그거는 절대로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번 이야기는 절대로 갑순이를 옹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었을 때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